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의 대부분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지금 뉴스가 아주 핵폭탄급으로 쏟아지고 있는데요. 일주일 무리들은 기각을 얘기합니다. 개딸 무리들이겠죠. 기각을 무리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뭐 촛불 행동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뭐 공수처에 고발 들어간다, 이런 협박질이 좀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파 쪽에서는 뭐 좌파기 좌파안에 대해서 바로 이재명이가 공직선법으로 지금 상당한 벌을 받아서 오늘 대선에 못 나간, 그죠? 바로 이제 끈 떨어지고, 그래서 국회의원도 바로 떨어진다는 이런 설이 있고요. 또 한 사람들은 또 이렇게 돌려보내서 파기환송을 시켜서 대구 고등법원에서 다시 심의를 하는,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 또 이렇게 황현호 부장판사 출신이죠. 이분이 굉장히 많은 이런 글을 올리는데, 또 법조계에서는 굉장히 또 이렇게 팩트가 강한 그런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법관 출신이 보는 눈이 어떤지를 또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분도 여러 가지 지금 헌재도 뭐 팔봉쌤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헌재에서 많이 틀리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상식에 뭐 0.2% 정도 확률을 빠져나가는 범미꾸라지처럼 이재명이 나가니까 결국적으로 참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하면서 서두를 끌면서 이분도 참 그래도 아니라도 뭐 이렇게 한번 들어봐요, 또 주시라, 뭐 이런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또 틀릴 수도 있다 하지만은 이런 내용을 자기는 분명히 법리대로 하면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헌재에서 우리 결정의 대부분 다 틀렸죠. 예측하는 분들이 틀렸지만 그래도 희망 고민이라도 희망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어떤 설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법조계 출신이라고 철학자로 다 맞추겠습니까? 예, 저렇게 뭐 0.2% 확률 뭐 그지 않습니까? 유죄에서 무죄로 만들어 버리고, 또 우리 세 명이 그 뭡니까 조희대, 정영식, 그다음에 김복행이 있는데도 또 저쪽으로 다 뭐 손드는 걸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00%라는 건 있을 수 없지만 이 부장판사의 어떤 이 내용은 그래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황연호 전 부장판사가 첫째 제목은 이재명 아웃,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내일 2025년 5월 1일이면 이재명에 대한 허위사실 공포죄 상고심의 판가름 난다. 지금쯤은 판결 결과가 나와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마음대로 짓거려도 부담 없다. 하도 틀리니 그냥 희망사항이라 생각하시길 점점점, 그죠? 그냥 희망 고문이라도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내일 선고는 파기 재판에서 벌금 1,000만 원 선고하리라 본다. 그냥 상고 기각 파기 환송하려면 이렇게 빨리 서두를 필요도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빨리 서둘러서 저희들 대부분이 무죄 주려고 이렇게 서두르겠냐,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파기 환송하려도 이렇게 빨리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5월 11일까지는 후보를 최종 선출해야 하니 그때 후보 교체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10일 여유를 준 것이다. 상고 기각만 해서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다. 위정교사, 대장동 본체 사건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이들 재판은 진행될 것인지 보류될 것인지, 아니면 이총통에 의해 입법으로 재판을 무효화시킬지 리스크가 그대로 남아있다. 다섯 번째, 윤석열이 탄핵되었으므로 이재명도 퇴장되는 것이 순리이다. 이재명은 윤석열과 이란성 상둥이다. 이재명이 당대표 아니었으면 줄탄핵, 줄삭감, 줄입법 없었을 것이고 비상계엄도 없었을 것이다. 굉장히 설득력 있죠.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를 벗으려고 줄탄핵, 줄삭감, 줄입법 하다 보니까 대통령도 몽깬 데서 계엄을 했을 거고, 그 계엄의 또 1인자는 바로 우리 그지 않습니까? 우리 한동훈이가 또 있죠. 거기서 굉장히 김건희 여사님 탄핵 뭡니까? 특검으로 가지고 협박질을 하고 또 조달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관중되니까 대통령이 견디지를 못한 거죠. 내 안에도 적이 있고 바깥에도 적이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재명 아웃은 여론의 방향이 반응이 크겠지만 대통령 탄핵만큼 파괴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뭐 대통령도 탄핵시키는데 뭐
야당 뭐 당대표 그거 뭐라고 했다. 바로 정치인들은 바로 아침 저 방송에 제가 그랬습니다. 바로 고개를 돌립니다. 정치는 오늘의 생물이기 때문에 꺼지는 진언해에다가 목숨 걸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탄핵으로 어느 순치가 되었다. 이미 믹스가 되었다는 이런 말이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시고 이재명 탄핵이 시기면 뭐 나가리 시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미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데 두려울 것이 뭐냐 이런 말이죠. 윤석열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이재명만 아웃시키는 것은 정치 탄압이라고 볼 여지가 있지만 둘 다 아웃시키는 것은 탄압이 아니고 법치의 확립이다. 이런 것 때문에 대통령이 계엄을 하지 않습니까? 현재는 정치재판소적 성격이고 대법원은 법률재판소적 성격을 갖는다. 현재 탄핵이 다분히 국회 소추를 중시하는 정치 결정이라면 유무죄 판단은 검찰의 기소 사건에 대한 법치 결정이다. 이걸 대충 여론에 부응하여 똥 무서워 상고기가로 얼버무려 버리면 대부분은 똥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대기 몰아서 장 몸딴 누구냐 이런 말이죠. 8번째 허위사실 공포죄는 판례가 많이 형성돼 있고 이재명은 순수 판례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대개 3대1로 당선 무효 유죄가 많다. 더욱이 이재명은 기소된 허위 사실이 많다. 일부는 무죄라도 전부 무죄는 힘들다. 9번째, 헌재와 대법원은 평소 자존심 경쟁이 있다. 재판관과 대법관도 서로 잘났다는 심리가 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으로 핵폭탄급 편지를 날렸는데 대법원은 상고기각으로 범죄자에게 양탄자를 깔아준다. 캐션마크 점점점. 후대에 누가 욕을 먹겠나. 이러니 대법원도 수소폭탄급 펀치를 날려 자존심을 살리려 할 것이다. 어차피 우리나라 정치는 사법에 의해 의존하게 돼 있다. 재판관 8명에 비해 대법관 13명은 숫자도 많고 정치권 영향이 크지 않고 통제도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까? 13명을 다 구워 삼기는 힘들겠죠. 예, 문영배, 이미성 같은 우리법 연구에 상도마차가 없다. 이게는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대법원장은 평소 미스터 쓴소리를 알려진 대법관이다. 그가 조기 심리를 주창했으므로 뭔가 큰 칼이 있다고 봐야 한다. 11번째, 이재명이 대법원장 탄핵, 지기현 판사 구속 등을 언질한 것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재명이 대법원장을 탄핵한다고 지기현 부장판사 탄핵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것이 나쁜 영향을 미친다. 대법원장이나 판사는 자존심을 먹고 사는데 대통령 후보가 담당 판사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런 무시무시한 겁박을 하는데 굴복하는 것은 수치라고 봐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같아도 가만히 있겠습니다. 자, 12번째 전원합의체 대법관 13명은 의사 종족수가 3분의 2, 의결 종족수가 과반수이기 때문에 의사 종족수는 9명 이상으로 문제될 것이 없고 의결 종족수는 7명 이상 파기를 결정하면 파기가 가능하다. 평소 판례대로 본다면 충분히 파기가 가능하다. 또한 대법관 13명 중 10명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다. 이러한 것도 파기 재판에 유리한 조건이다. 이들 가운데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 등 특별히 알려진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안다. 천대엽은 법원 행정처장으로 재판에 배제된다. 그렇습니까? 노태학이도 이미 자기가 배제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불리할 거는 없다. 또 못 이룰 것도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재명 아웃에 더불당 일부 인사는 내심 환호할 것이다. 저 안에도 적이 많죠. 특히 문바들 지금 전부 뭡니까 총선에 지금 나가리 되고 숙청당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임종석이부터 칼을 갈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겠죠. 그런 사람들도 지금 이를 갈고 있는 사람이 저 안에도 적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않습니까? 이재명 아웃에 더불당 일부 인사는 내심 환호할 사람이 많이 있다. 맞는 얘기죠. 이낙연, 김부겸, 김경수 등 내노라는 인사들은 상수들을 환영할 것이다. 범죄자 이미지로 먹칠되는 더불당을 구할 수 있다. 나머지 지지자들도 결국은 대세에 순치될 수밖에 없다. 민노총도 결사옹위를 위한 단체 행동 명분이 없어진다는 거죠. 결국적으로 판결이 나면 좀 길길 뜨겠지만 결국적으로 우리 대통령도 탄핵이 됐을 때 결국은 뭡니까? 조용히 이렇게 좀 울분을 삼키고 이때 법치 국가에서 이미 대법원장이 대법원에서 12명이 판결을 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것은 쿠데타가 되겠죠.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금 아무리 겁박을 하고 뭡니까? 뭐 공수처 고발한
고발한다, 어쩐다, 이렇게 지기현 부장판사를 고발한다, 탄핵한다, 이렇게 하지만 결국적으로 판결이 나버리면 그쪽으로 뭡니까? 고개를 쪼아리고 이미 일부 인사는 고개를 말머리를 돌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치 현실이라는 겁니다. 정치는 그래서 생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이 지나면 황현우 부장판사가 이건 많이 틀리니까 이것 또한 뭐 소설을 써내 소설이냐 이렇게 얘기할 사람도 있겠지만 소설도 때로는 맞을 때가 있습니다. 이분도 부장판사 출신이니까 영 없는 뭡니까? 어떤 논리에 없는 얘기가 아니죠. 법치에 있는 정상대로면 이 얘기가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정상을 너무 많이 접하다 보니까 사실 믿질 못하는 거죠. 서부지방법원에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 1급 단체에 뭐 한남동 관제에 들어가도 된다. 뭐 이런 거 그걸 봤죠. 그다음에 헌재에서도 우리가 철동같이 묻었던 3명 그렇지 않습니까? 정연식이 조한창이 김복행이 여기서 우리가 데미지를 크게 뒤통수 맞다 보니까 사실은 또 이렇게 뭡니까? 거북이 보고 놀라서 가서 또 보고 놀란다고요. 대부분에도 그렇지 않을까. 그러나 대부분에서는 정치 영향이 적고 또 12명이 판결하기 때문에 다 구워 삼기도 힘들고 그러죠. 이분들은 대법관들은 그래도 나머지 자존심을 먹고 사는데 헌재에서도 이렇게 뭐 꽃다발을 주고 꽃마차를 태워줬는데 우리까지 들러리를 해도 되겠느냐 이러한다 자존심 또 대결도 있고 그래서 열흘 전에 지금 하는 거는 12일 전에 하는 것은 선수 교체를 해주기 위한 어떤 배려가 있다 이런 어떤 내용이 되는데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은 또 한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살아가는 우리들의 역사가 씌워지는 그런 날이고요. 정치인을 한 명 잘못 뽑으면 5년이 아니라 50년이 힘들어질 수가 있고 나라 곳간이 다 비어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양쪽으로 대립이 돼서 엄청난 소용돌이를 빠질 수가 있는데 이미 대통령이 탄핵이 되기 때문에 대법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에게 형벌을 줘서 아웃시키는 건데 크게 부담이 없을 거다 하는 것이 황현우 부장판사의 팩트입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팔봉서입니다.